여러분들 그 유튜브 영상 올린 거 확인해야 돼요. 테스트 본 것들. 예? 테스트 본 것들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 다 올려놨어요. 풀어서 확인하시길 바라고. 오늘 할 거를 알려줄게요. 원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갈 거고, 라이트센에 있는 문제들을 내가 선별을 해서 여러분들 풀게 시킬 거예요. 알겠죠? 풀게 시킬 거고, 그거를 확인하는 순으로 갈 거니까 앞에 한번 잘 보도록 합시다. 오늘 원방 좀 나가자. 원방 내용 많아 적어? 원의 방정식 내용이 많을까 적을까? 제일 많아요. 평면좌표랑 직선의 방정식 합한 내용 정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2시간 반 동안 여러분들이 집중을 잘해야 뭔가를 챙겨가겠죠. 또 듣고서 문제 풀 때 이런 걸 배웠네, 어쩌네, 저는 모르겠네, 다 모르겠네, 이런 헛소리 하지 마시고 똑바로 들으세요. 알겠어요? 원의 방정식 봅시다. 자, 원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은 정의가, 원의 정의가 뭐예요? 어떠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을 모아둔 거죠. 여러분들 집합도 배웠으니까 집합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 원이 이렇게 있다고 치시고 중심을 A, B라고 쓰고 반지름을 R이라고 쓰게 되면 이 원의 방정식이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B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 이렇게 쓰는 거 맞니?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심을 어떻게 쓸 거냐면은 이 값이 뭐가 되는 X값? 0이 되는 X값. 이 값이 뭐가 되는 Y값? 0이 되는 Y값 해서 중심을 뭐라 쓰는 거예요? A, B 이렇게 쓰는 거 맞나? 오, 표정들이 다 썩었네요. 그리고 반지름 R 괜찮죠? 모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원의 방정식에서 얘들아 이러한 표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떠한 표현도 있었냐면은 이러한 표현도 있었던 거 기억나? 이러한 표현도 있었던 거 기억나니? 자, 요 위에 거를 원의 방정식의 무슨 형이라더라? 그렇지, 표, 준, 형이라고 했었고요. 밑에 있는 걸 원의 방정식의 무슨 형? 일반형이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요? 그쵸? 자, 그럼 얘들아 마찬가지로 표준형이 나왔을 때는 중심 반지름 구하기가 쉬운데 일반형이 나왔을 때도 중심이랑 반지름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때 중심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썼었냐면은 여기 x제곱 y제곱 개수 1인 거 보여? 반드시 얼마로 맞춰놔야 돼? 이렇게 1로 맞춰놓은 상태에서 중심의 좌표는 2분의 마이너스 a, 2분의 마이너스 b. 이거 기억납니까? 여기서 대문자 a랑 대문자 b는 무슨 개수야? 각각 x의 개수와 y의 개수. 2분의 마이너스 a, 2분의 마이너스 b. 됐나? 왜냐고 묻지 마세요. 이거를 왜냐고 물어보려면 나한테 따로 물어봐야 돼. 알겠어? 반지름은요. 어떻게 쓰더라요? 2분의 루트 쓰시고 a제곱에다가 b제곱을 한번 더해주고 뭘 빼주더라? 빼기 4c를 해주더라. 기억납니까? 이거 맞아요? 네, 이렇게 우리가 원의 일반형에 대해서도 중심과 반지름을 체크할 수 있었어. 괜찮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일반형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나오기도 한다라고 했었냐면 얘가 원이 될 조건에 대해서도 물어본다고 했던 거 기억나니? 얘가 원이 돼야 돼요. 원. 근데 원이라는 건 얘들아 반지름의 길이가 음수일 수 있나? 반지름이 음수 말도 안 되지. 반지름이 0일 수 있니? 그럴 수도 없어요. 그리고 반지름이 허수가 가능해요? 허수는 I 이런 거잖아. 이런 건 실제로 존재하는 수가 아니기 때문에 허수가 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이 될 조건은 반드시 뭐냐면 요 반지름에 나와 있는 요 루트 안의 부분 보입니까? 요 루트 안에 있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빼기 4c라는 게 반드시 0보다 어때야만 해? 커야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시험에 반드시 나올 거니까 꼭 알아두고 있읍시다. 알아듣겠어요? 자,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인데 이 일반형은 가장 기본적인 세팅이 항상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뭐인 상태에서 따지는 거예요? 그치? 1일 때만. 이때만 쓰는 거라고 했었다잉. 기억나니? 기억나요? 그럼 얘들아 여기가 만약에 2x제곱 플러스 2y제곱으로 시작하면은 양변에다가 뭘 나눠줘야 해? 2를 나눠서 1로 맞춰줘야 되는 거야. 알아들어? 알겠니? 반드시 기억합시다. 됐죠? 네, 원의 방정식 끝이야. 표준형과 일반형에 대해서. 됐죠? 자, 이제 요 원의 방정식이 축과 만납니다. 축과 만나는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볼 거야. 축과 만나는 원의 방정식이에요. 자, 첫 번째로 무슨 축과 만나냐면 x축과 만난다고 할게요. 우리는 요 만나는 것 중에 우리 접하는 것만 좀 볼게. 접하는 거. 자, 그럼 x축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가는 직선이 x축이잖아. 그치? 자, 이랬을 때 x축이랑 접하는 거니까 원이 이렇게 위에 그려질 수도 있고 원이 이렇게 어떻게 할 수도 있어? 밑에 이렇게 접할 수도 있는 거 기억나세요? 됐나요? 자, 그래 주시면 여기에 있는 놈의 중심을 내가 a, b라고 쓴다면 여기가 a, b인 거지. 그럼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반지름을 뭐라 쓸 수 있어요? b라고 그냥 써도 괜찮지. 납득되고 있니? 왜냐면 요 높이 위로 올라간 만큼이 b잖아. 괜찮나? 괜찮니? 만약에 여기에서의 중심이 a, b였다면 얘는 반지름 뭐라고 써줘야 되더라? 마이너스 b라고 써야 되는 거 맞아요? 왜냐면 여기 있는 y값 b가 x축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음수 b가 되는 거거든. 근데 반지름을 음수로 쓰면 안 되는 거니까 거기다 뭘 붙여서 마이너스를 절대값을 붙여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로 바꿔가지고 반지름을 쓰겠다고. 괜찮나? 자,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x축과 접하는 원이라는 것은요. 중심의 y좌표에 절대값을 해준 게 무슨 름이다? 반지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괜찮다고 했었어요. 중심의 y좌표 b의 절대값 한 게 b 양수니까. 여기는 b의 절대값을 해줄 건데 이 b가 지금 이미 음수죠. 밑에 있으니까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절대값 해주면 마이너스 b로 나오는 거. 양수로 바뀌는 거. 보여요?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이제는 어디랑 접해요? y축과 만난다. 접한다. 볼 거죠? y축이란 것은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쵸? 그럼 y축이랑 만났을 때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왼쪽으로 이렇게 접할 수도 있는 거 보입니까요? 괜찮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중심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a, b라고 한다면 a 값은 양수예요, 음수예요? y축보다 오른쪽에 있잖아. y축은 또 다른 이름이 x가 얼마인 곳이라서 x가 0인 곳인데 오른쪽이니까 양수겠지? 그러니까 a 값이 양수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 a 값이 양수라서 그냥 반지름을 a라 써도 괜찮겠다. 이해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반지름의 길이를 바로 a라고 쓰면 될 것이고요. 만약에 요 원에서 중심의 좌표를 a, b라고 쓰면 지금 여기가 a, b라는 소리거든? 그럼 얘는 y축보다 x는 0이라고 생각하는 y축보다 왼쪽에 있는 거니까 요 a라는 값의 부호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예요. 허리 좀 세워. 음수죠? 음수죠? 그러니까 반지름을 쓰실 때는 요 음수를 반지름으로 쓸 수 없으니까 어떻게 쓸 거다? 마이너스 a로 해서 양수로 바꿔줄 거다. 양수로 바꿔줄 거다.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y축과 만나는 요 접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뭘 쓸 수 있냐? 중심의 x좌표에 절대값 해준 것이 무슨 름? 똑같이 반지름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했던 것 기억날까요? 될까요? 되셨죠?
세 번째, 이제 누구랑 누구랑 동시에 만나게. X축과 Y축에 동시에 만나는 상황. 접하는 상황을 볼 거예요. 그러면은 그림이 총 몇 개 나오지, 얘들아? 4개 나와요. 이거 진짜 많이 했던 거지, 얘들아? 이렇게 생기는 원, 여기도 이렇게 생기는 원. 아이고, 여기도 이렇게 생기는 원. 여기도 이렇게 생기는 원. 뭐 이런, 오우. 지금 바빠서 그래, 얘들아. 진짜 빨리빨리 해야 되거든. 자, 이렇게 될 거야. 자, 여기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인 거 보여요? 그쵸? 근데 얘들아, 접하니까 당연히 중심이랑 이렇게 연결, 이렇게 해주면 다 이게 수직인 것 관찰되잖아. 그치? 그럼 여러분이 보다시피 요 좌표는 이 길이랑 요 길이가 같으므로 얘를 A, A 똑같은 좌표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쵸? 이것이 바로 중심이 될 것이고 당연히 반지름의 길이는 요 A 값이 이미 양수니까 얘를 그냥 반지름이라 쓰면 될 거야. 괜찮니? 이쪽도 한번 볼게요. 중심이 있고요. 접하고요. 접하는 거야? 접해요. 그럼 수직, 수직이지. 그치? 이번엔 여기에 중심의 좌표를 A, A라고 해보도록 하죠. 그럼 대답해 볼까요? A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무슨 수? 음수죠. 음수인 거 보여요? 3, 4분면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때는 여기에 반지름을 쓰실 때 저 A에다가 뭘 붙여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혹은 절대값을 해서 무슨 수로 바꾸면 돼? 양수로 바꿔주면 되니까 반지름을 마이너스 A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괜찮지? 그 다음 이제 2, 4분면이랑 4, 4분면을 볼 건데 이쪽 한번 볼까요? 중심을 한번 써볼게 얘들아. 몇 콤마 몇으로 써볼래요? A 콤마 마이너스 A로 써볼래요? A 콤마 마이너스 A로 써볼래? 여러분들 선택이야. 이렇게 쓰시면 얘들아 지금 A를 양수라고 보고 있는 거니 음수라고 보고 있는 거니? 이 중심을 지금 A 콤마 마이너스 A라고 썼다는 것은 이 A라는 놈을 양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음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양수야, 세민? Y축보다 어디 있어? 오른쪽에 있지. Y축은 X가 0이잖아. 근데 그것보다 오른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 X값은 양수일 수밖에 없죠? 맞아요. A를 지금 양수로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 Y좌표는 지금 무슨 부호? 마이너스 부호, 음수라고요. 왜? X축보다 밑에 있으니까요. 됐나요? 그럼 이럴 때는 반지름의 길이를 바로 그냥 뭐라 써도 괜찮아? A라 써도 괜찮겠네. 됐니? 얘들아 이거를 무지성으로 외우면 무조건 까먹어요. 헷갈리거나.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하면서 그림 그리면서 보자고. 이번엔 여기를 좀 색다르게 얘들아 중심의 좌표를 내가 A, 마이너스 A라고 써볼게. 그럼 대답해 볼까요? A 값 부호 양수예요? 음수예요? A가 음수지. 왜? Y축보다 왼쪽이야. 그러니까 X값이 음수인데 그게 지금 A잖아. 얘는 내가 A를 음수로 잡은 거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이때 반지름의 길이를 쓰실 때는 A라고 쓰면 돼? 안 돼? 안 되고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A 이렇게 쓰실 거라고요. 이해됩니까? 그럼 원의 방정식 하나 만들어 볼까? 우리 심심하니까 얘만 가지고 원의 방정식 하나 만들어 볼게요. 중심이 A, 마이너스 A죠. 그럼 여기는 X 빼기 뭐라 써야 돼요? A의 제곱. Y쪽은 어떻게 써야 돼요? Y 플러스 A의 전체 제곱을 쓸 거고 그 다음 반지름이 얼마니까? 반지름이 A니까 그 A를 뭐에서 쓰면 돼? 여기? 그치. 오른쪽은 항상 반지름 제곱자리라서 명심해야 돼. 이해됐냐? 자, 이 상황을 갖다가 반드시 기억을 하라 하셨고 또한 얘 A, A 여기도 A, A 중심의 X좌표와 Y좌표 X좌표와 Y좌표가 서로 어때요? 다 같죠? 그러니까 이 점과
0,0과 이 점을 그대로 이렇게 연결해주면 이 직선의 이름은 누가 돼요? y는 x가 돼요. 됐나요? 요 점은, 이쪽은요? 중심의 x좌표랑 중심의 y좌표의 부호가 서로 어때요? 반대죠. 그쵸? 그러니까 이 직선의 이름은 y는 뭐가 되게? 마이너스 x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야. 되겠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데, 이거 지금 빨간색 펜 보이냐? 좀 흐리지? 네. 좀 갖다 버리고 올게. 빨간 펜 좀 가져올게. 눈은 그냥 막 자꾸 닿네.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상황에서 원이 일사분면 위의 점을 지난다라고 쓰시면, 원이 일사분면 위의 점을 지난다라고 하시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데 일사분면 위의 점인 거니까 바로 이 상황이겠지. 그럼 다이렉트로 그냥 중심을 A, A 잡으시고 반지름 바로 A라고 쓰시면 돼요. 내 말 이해됐니? 어려운 거 없죠? 두 번째, 똑같이 원이 이번에는 이사분면 위의 점을 지난대요. 그럼 어디 그림인지 보이지? 어디 그림인지 보이지? 이 그림이겠지? 그럼 이번에 그냥 저 별개로 식을 바로 세워볼게요. 내가 중심의 좌표를 B,B라고 한번 해볼까? B,라고 써볼까? B,라고 써볼까? 그럼 Y는 뭐라고 써야 돼요? 부 바꿔서 마이너스 B라고 써야겠지? 반지름 바로 뭐라고 표현하는 게 가능해? 마이너스 B인 거 가능합니까? 너는 이거 보여요? 지금 이거? 보여요? 내가 문자 바꿨다고 안 보이면 안 되지? 보이지? 그럼 바로 원의 방정식 세울 수 있어요. 3번도 세울 수 있어? 없어? 있어. 4번도 세울 수 있겠지 다. 3, 4분면진 할 때, 4, 4분면진 할 때 쓸 수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지금 원이라는 것이 동시에 접하는 이 독특한 상황에서만큼은 몇 사분면을 지나는지가 매우 중요하냐 안 하냐? 매우 중요할 거다라는 거야. 걔를 그려놓고 항상 생각을 해야 돼. 알겠어? 쌤이 여기다가 A, 마이너스 A 어쩌고 이렇게 썼지만 꼭 이렇게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를 마이너스 A라고 썼으면 얘도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A. 반지름은 얼마? 대답해봐. 얘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라 썼어. 그럼 반지름 뭐라 써야 돼? 다시 얘기해 볼게. 얘들아 대답 잘해라. 내가 지금 3, 4분면의 위에 있는 점을 지나는 X축, Y축에 접하는 원을 생각하고 싶어. 됐어? 근데 내가 그냥 갑자기 그날따라 중심을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라고 썼다고 해보자고. 됐어? 그럼 반지름을 뭐라고 써야 돼요? 반지름이 A예요? 마이너스 A예요? 뭐야? 반지름 A죠? 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썼다고. 그럼 지금 A가 양수라는 소리야? 음수란 소리야? A가 양수란 소리야? 음수란 소리야? 양수란 소리지? 어? A가 양수란 소리지? 그러니까 그 A를 바로 반지름이라 써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지름 A라 써야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얘들아, 얘를 그냥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지성으로 외우면 큰 코 다친다니까? 장담해요.
제발 생각을 좀 해. 생각을. A가 양수일까 음수일까? 내가 미지수를 뒀으면 걔가 지금 몇 사분면 위의 점이지? 아, 몇 사분면이니까 A 값이 양수겠구나. A 값이 음수겠구나. 판단하시고 그럼 반지름은 무조건 양수만 될 거니까 양수되게 문자를 쓰면 된다고요. 이렇게. 알아듣겠어요? 어려운 내용 아니다. Y는 X라는 직선 나왔으니까 여러분 이거 몇 도라고요? 45도 기억나요? 지금 여기 삼각형 보면 이게 지금 무슨 삼각형이게? 직각 이등변인 거 보이냐? 직각 이등변이니까 45도 45도 나눠 갔겠지? 맞니? 여기도 몇 도겠어요? 45도겠지? 이런 것들 얘들아 체크 잘 하시라고요. 알겠어요? 얘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이고요. 얘는 기울기가 얼마짜리인 직선이야? 마이너스 1인 직선이라는 거. 됐나요? 반드시 좀 알고 가라잉. 됐죠?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찍으시고 아닌 친구들은 뒤에 거 더 할 거자. 더 하자. 보세요. 이거 애들이 왜 찍냐면은 개념 노트처럼 쓰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찍어놔 일단. 그 다음 이제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아마 여러분들 얘는 그래도 그나마 좀 하지 않을까.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크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있지. 원이랑 직선이 안 만나는 경우와 뭐 하는 경우? 접하는 경우. 그리고 몇 점에서 만나는 경우?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지. 그치? 자, 요 위치 관계를 판단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어요? 몇 가지 있어요?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뭐 하냐면 직선식을 원의 방정식에 원에 대입하여 뭘 쓰더라? 그치? 판별식을 썼던 겁니다. 판별식 D 기억나지? 이런 방법이 있었고 두 번째는 뭐였죠? 점, 직, 거를 뭐랑 비교해요? 반지름의 크기랑 비교하는 거. 기억나세요? 돼요? 자, 그럼 얘기해 봅시다. 얘는 교점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판별식을 썼을 때 그 x값이 있으면 돼,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실수가 아니라 무슨 수란 소리게? 허수라서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이해됩니까? 아, 이 지금 교점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판별식이 0보다 작겠구나. 얘는 근데 지금 접하니까 교점이 몇 개인 상황이야? 누가 두 개라 했지 방금? 한 개죠? 태호였어? 아파? 교점 한 개죠. 괜찮은 거지? 아니 컨디션이 안 좋을 수 있잖아. 아팠으니까 최근에. 야, 네 편이 많다. 어? 뭐라고? 교점 한 개죠? 교점 한 개죠? 그러니까 판별식이 얼마 나와야 돼? 0 해서 중근 나와야 된다고. 중복된 근 하나만 나와야 된다고요. 얘는 교점이 몇 개니까?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야 해. 여기까지 맞아요? 맞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점지거라는 내용을 비교할 거야. 자, 이 점지거 그 길이를 우리가 보통 소문자 D, distance 해서 쓴다고 했었죠. 자, 그 D라는 것을 여기다가 표현해주면 중심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얘가 바로 D였고요. 중심에서 접점까지 거리, 이게 수직이니까
D였고 중심에서 수직하는 거리 얘가 바로 D였습니다. 맞아요? 자, 이랬을 때 우리는 자, 교점이 없으면 저 소문자 D랑 반지름이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야 돼? D가 더 큰 거 맞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검은색이 D인데 반지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짧잖아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더 짧아야 돼요. 얘는요. 소문자 D랑 반지름이랑 어때? 같은 것일 거고 얘는요. 소문자 D랑 반지름이랑 누가 더 커야 돼요? 반지름이 더 크더라. 이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그래요. 왜 말을 아끼세요? 심한 욕이 나오는 것 같아서 참고 있는 거야. 괜찮겠니? 됐어요. 반드시 알고 있읍시다. 알고 있으세요? 예? 너네 점 짓고 구하는 방법 알지?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분모, 루트, 분해, 분자, 절대값 맞지? 네, 그렇게 확인하시는 거라는 거. 됐나요? 자, 그럼 얘들아 우리는 이걸 한 다음에 어떤 내용을 하냐면 접하는 상황에 대해서 접선의 방정식 내용도 했었고요.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면 이렇게 교점 두 개 생기잖아. 그치? 이 교점 두 개를 연결한 이 선분을 한 글자로 뭐라 하더라? 현이라 하지. 그래서 이 현에 대해서도 봐야 돼요. 자,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컨셉을 나눠서 선분의 길이라고 해서 두 종류로 좀 나눠줄게요. 선분의 길이 잘 보세요. 이건 방학 때 했던 내용 아니야. 이렇게 설명 안 했었어. 우린 어차피 원방 한 번은 배웠으니까 크게 보고 설명하는 거야 지금. 선분의 길이 딱 두 가지를 애용할 거야. 첫 번째는요. 현의 길이. 두 번째는 접선의 길이에요. 됐니? 자, 현의 길이를 내가 1번이라고 하고 접선의 길이를 2번이라 해서 한번 여기 오른쪽에다 써볼게요. 자, 1번. 현의 길이 값이다. 자, 기억을 하셔야 돼. 현의 길이는 누구의 2배? 반띵의 2배예요. 무조건 현의 길이는 한 번에 구하는 게 아니라 절반 길이의 몇 배를 하자? 2배를 하자라는 컨셉이야. 자, 그게 뭔 소리냐? 원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지나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현의 길이죠. 맞아요? 근데 원은 중심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거든. 그럼 요 중심에서 반드시 현에다가 무슨 발을 내려요? 수선의 발을 내리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밑에 있는 현의 길이가 몇 등분이 되는? 2등분이 되는 기적이 생기죠. 맞아요? 그래놓고 중심이랑 원위의 점을 연결하시면 중심에서 원위의 점이니까 이게 바로 뭐야? 반지름일 것이고. 태호야 힘내. 괜찮니? 반지름이고 얘가 바로 우리가 요 왼쪽에서 했던 점짓거 가는 중심, 직선까지의 거리겠지. 그래 주니까 나는 요만큼의 길이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R제곱에서 D제곱을 뺀 루트로 계산할 수 있어요. 무슨 고라스를 썼어? 피타고라스 쓴 거를 요약한 거죠. 이해되세요? 예제곱 더하기 제제곱이 예제곱이니까 이거 한 번에 구한 거야. 뭘 쓴 거라고요? 피타고라스 쓴 거야. 알겠냐? 무조건 현의 길이는 이렇게 절반 길이만 계산해 준 다음에 몇 배로 계산하자? 2배로 계산하자.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 알아듣겠니? 두 번째, 접선의 길이가 조금 낯설 수 있는데 자, 접선의 길이는 쌤이 크게 카테고리를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어떤 점에서 원이 이렇게 있는데 점을 여기서 그릴까? 이렇게 접하게끔 그렸어. 자, 원 밖의 어떤 점이 있었어요. 원에다가 접선을 그렸대. 그럼 이렇게 밑으로 접하게도 그릴 수 있지만 위로 접하게 그릴 수도 있겠지. 그럼 위도 한번 그려볼까? 가능하냐? 자, 그럼 또 확인해야 될 것들. 원은 항상 무슨 심이 중요해? 중심이 중요해. 얘 접하는 점이니까 연결하면 자연스럽게 수직.
연결하면 자연스럽게 무슨 직? 수직. 그치? 야, 중심 중요한 점이고 A라는 점에서 그렸으니까 얘도 연결해 볼 만하지 않냐?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위에 있는 삼각형이랑 밑에 있는 삼각형이 서로 어때요? 삼각형 OBA와 삼각형 OCA는 무슨 관계예요? 닮음이에요? 합동이에요? 닮음? 합동? 세민 뭐야? 합동? 이은이는 뭐야? 닮음? 지우야 뭐야? 우리 남학생들 여기 세 친구들은요 대답했으니까 너는 뭐예요? 합동이죠. 합동이에요 여러분. 뭐라고요? 합동이에요. 잘 들으세요. 지금 파란색 선 중에서 OB 길이랑 OC 길이는 서로 같은 건 인정할 수 있지? 반지름이잖아. 그치? 그리고 요 빗변의 길이가 똑같죠? 그럼 일단 두 변의 길이가 같네? 그치? 근데 심지어 요 각도 서로 어때요? 수직으로 같지? 그럼 얘들아 봐봐. 직각과 빗변과 한 변의 길이가 같아요. 이런 걸 우리가 중딩 때 무슨 합동이라고 배웠냐면 RHS 합동이라고 배웠어요. 이것도 혹시 몰라요 얘들아. 시험에 나올지 네모칸으로. 얘가 직각을 얘기하고요. 얘를 갖다가 빗변이라고 얘기하고요. 얘를 갖다가 한 변이라고 얘기해요. 알겠나요? 직각과 빗변 길이 같고 또 한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우리는 합동이더라. 이해됐니? 아니 어제 고2에 그 너네도 고2 언니들이 누군지 알지? 너네 따라서 자꾸 원장실에 지금 온 애들이 있거든? 너 그 언니들. 걔네가 어제 고1 A반 애들 수업 끝나고서 30분 정도 공강이 있어. 근데 일찍 와가지고 교실에서 내 핸드폰 저거 영상을 이렇게 찍을 수 있거든? 잠금 안 풀어도? 거기서 한 3분 남짓짜리 영상을 녹화했는데 나를 성대모사 하더라고. 그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여기다 번호를 써. 딱 쓰고 이거 빼는 척 하면서 자 7분 드릴 테니까 풀어보세요 이러면서 나가는 장면이랑 그리고 방금처럼 저렇게 지나가잖아. 그럼 내가 이런 거 있지. 잠깐만 기다려. 이거를 똑같이 따라하더라고.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 열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자 얘들아 그럼 다시 해볼게요. 자 얘들아 합동이야. 합동이니까 당연히 요만큼의 각과 저만큼의 각도 같은 거 인정. 맞니? 자, 지금 우리의 컨셉은 뭐냐면 접선의 길이를 구하겠다는 거야. 그 접선의 길이라는 건 A에서부터 B까지의 길이나 A에서부터 C까지의 길이를 구하겠다는 거잖아. 그쵸? 근데 여러분 합동이니까 당연히 AB 길이랑 AC 길이 어때요? 같은 거 보이세요? 합동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나는 그냥 AC 길이만 구할게. 자, 보자. 저 AC 길이를 보시면 삼각형이 어떻게 나와 있는 상태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직각 C, O, A고. 그쵸? 길이들을 체크해 보시면 얘가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어떠한 원의 반지름이 될 것이고 요 A부터 O까지는 문제에 나와 있는 어떠한 점과 무슨 심까지의 거리예요? 중심까지의 거리지. 그러니까 이 거리는 점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계산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할 거예요. 됐나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 뭘 쓰면은 AC 길이가 나오니? 그렇죠. 여기서 당연히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우리는 무슨 길이를 구할 수 있다? AC 길이를 구할 수 있다. 되겠나요? 됐어요? 이렇게 해서 접선의 길이 한번 구하는 거 할 거고 두 번째가 또 있어요. 이 그림은 내가 지금 그려주는 거야. 처음으로. 자, 조그마한 원이 있고 여기 큰 놈의 원이 있어요.
아하. 접했죠. 원 두 개 공통으로 접했죠. 그쵸? 자, 이랬을 때도 우리는 요 A에서부터 B까지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됐나? 하지만 하는 건 달라지는 건 없어. 중심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 체크하고 연결하면 수직. 중심 중요할 거니까 체크하고 연결하면 수직. 맞아? 나는 지금 A, B 길이를 구하고 싶잖아. 자, 중심 문제에서 줄 거예요. 반지름이니까, 아니, 원이니까. 자, 중심도 연결해 볼만 하죠? 그럼 중심좌표 있을 거니까 이 길이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이 길이는 여러분들 계산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맞아요? 네. 근데 나는 A, B 길이 구하고 싶거든? 자, 저 A, B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뭐 할 거냐면 이 A, B라는 직선이랑 평행한 선을 그릴 거야. 무슨 선을 그려요? 평행한 선. 걔를 짧은 원에서 평행하도록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고. 됐어요? 평행해요. 평행해요. 그럼 얘들아 생각하세요. A, B 길이나 요 길이나 어때요? 똑같지. 내가 얘랑 평행하게 그렸잖아. 근데 얘가 지금 수직이잖아. 그럼 당연히 얘도 뭐겠어? 당연히 수직이겠지. 이해돼? 그러니까 지금 무슨 삼각형이 또 보여요? 직각 삼각형이 또 보이지. 그치? 자, 이 삼각형을 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얘를 C1, 얘를 C2, 얘를 H라는 점이라고 써보고, 저 직각 삼각형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다. C2, C1, H. 가능? 내가 구하고 싶은 길이는 얘 길이였고 C1과 C2를 연결한 것은 계산이 가능한 점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었죠. 맞나요? 그러면 여기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갖다가 C2에서 H까지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갖다가 잘 째려볼 건데 원이라서 당연히 반지름 줬을 거거든. 얘 조그만한 원이니까 반지름 소문자 R. 얘 큰 원이니까 반지름 대문자 R 한번 써볼까? 그럼 여러분 요 조그만한 길이 얼마인지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왜? 요 R이 요만큼으로 바뀌거든요. 눈을 떠라 용사요. 뒤로 나가. 그러니까 얘는요. 대문자 R에서 뭘 빼주면 돼? 소문자 R 빼준 걸로 가능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뭘 이용해주면 또 가능해? 그렇죠. 피타고라스는 진짜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걸 이용해주면 C1부터 H까지의 길이를 갖다가 도출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맞아요. 마지막 그림 볼 거예요. 마지막 그림 볼게요. 이렇게 접했대요. 이번엔 직선이 뭔가 위쪽으로 이렇게 싹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가로질러 갔어요. 뭔 느낌인지 알겠니? 똑같이 하자. 중심, 체크. 연결, 수직. 중심, 체크. 연결하면 무슨 직? 수직. 무서울 거 없죠? 그 다음 중심, 중요함, 연결함. 문제 없니? 그럼 대답 잘해라. 내가 얘를 똑같이 C1, 얘를 C2, 얘를 A, 얘를 B라 그러고요. 얘를 갖다가 T라고 한번 더 볼게요. 됐어요? 여러분, 삼각형 뭐랑 뭐가 보이냐면 TAC1이랑 삼각형 TBC2랑 무슨 관계예요? 얘네는 닮음이지. 닮음인 거 보여요? 보여요? 직각과 직각이 똑같고요. 요각이랑 요각은 맞꼭지각이라 같지. 그치?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요각과 요각도 같을 거예요. 내 말 이해가 되니? 네. 세 각의 크기가 다 같아. 근데 길이를 바라보면 요 원은 조그만하니까 소문자 R 반지름. 얘 원은 좀 크니까 대문자 R 반지름이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X랑 직각이랑 연결한 요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는 합동은 아니고 뭐라고요? 닮음이신 거예요. 되셨어요? 얘들아 진짜 이거 걸으면 안 돼요. 시험 문제 어떤 그림이 둘 중에 하나 나올지 몰라요. 자, 나왔어.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접선의 길이니까 A에서부터 B까지의 길이를 지금 구할 거야. 구할 거야. 맞아? 그럼 얘를 또 어떻게 구할 거냐면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 아까도 얘들아 구하고 싶은 길이를 이 직선이랑 평행한 걸 하나 그렸지. 어떻게 그렸냐면 조그만한 원에서 연결했죠. 이번에도 같습니다.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요거야. 얘랑 평행한 선을 조그만한 원에서 뭐 할 거라고요? 따라 그려줄 거라고. 따라 그려줄 거라고. 그러니까 얘를 따라 그려주면 띠띠띠띠띠띠 평행 가능? 가능? 이렇게 해주면 이 파란색 선을 조금 더 연장해서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겠지. 그럼 대답하자. 애초에 얘랑 파란색이랑 얘랑 파란색 수직이었지. 근데 얘랑 평행이니까 요 각도 무슨 직일 수밖에 없어? 수직일 수밖에 없고 저기 있는 빨간색 소문자 알이 요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 이해되셔? 이해되셔? 그러니까 새로운 무슨 삼각형이 또 보이냐면 직각삼각형이 보여요. 뭐가 보인다고요? 직각삼각형이 보여요. C2, C1, 여기 누구? H인 직각삼각형이 보여요.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요 길이가 바로 접선의 길이잖아. 맞아? 근데 아는 것은 여기에 있는 H로부터 C2까지의 길이, 요만큼의 길이를 소문자 R, 대문자 R 더한 R 플러스 R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맞나요? 그리고 저 위에 있는 C1부터 C2까지의 길이는 중심 나와 있을 거고 중심 나와 있을 거니까 점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계산할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 싶었던 요 C부터 H까지의 길이는 마지막에 또 뭘로 장식해 주시면 돼? 피타고라스로 C1H의 길이를 갖다가 도출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되셨어요? 자, 제가 이거 여러분들 사진 찍으시고 문제 번호 작성해 줄 테니까 문제도 좀 몇 개 풀어봅시다. 먼저. 도현이 설명 뭐 괜찮니?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이따 가기 전에 물어봐야 된다. 아니 뭐 지금까지 안 찍고 뭐 했어? 자, 야 너네 안 졸리면 들어와. 얘네 졸리면 좀 나가게. 뭐? 그럼 일로 와. 일로 와. 앞으로. 앞으로 좀 와. 얘들아. 얘들아, 뒤가 졸린 애들 나가라는 거지. 그냥 뒤 서서 들으라는 게 아니잖아. 자, 페이지 44쪽부터 갈 건데요. 적어주는 문제들 푸세요, 지금. 아니요. 끝이에요? 16분 드릴게요. 1시 17분, 18분 정도까지만 풉시다. 푸세요. 시작. 저 번호 글씨 알아보겠니?
측정 한번 하셔요, 여러분. 왜? 해도 될까요? 이거 내가 지금 여기다 패드에다 쓰고 캡처해서 보내줄 거야. 자, 계산은 가급적이면 끝까지 다 하진 않을 겁니다. 알겠죠? 계산도 여러분들이 해보면서 복습을 해야겠지. 그렇지? 계산은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마지막에 넘어야 될 산인 거니까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캡처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내가 시간을 조금 더 많이 줬거든? 원래는 20분쯤에 끝내려고 했었어요. 한 문제 한 2분 정도 평균적으로 잡고서. 근데 나는 시간이 부족해요 라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야. 첫 번째는 머릿속에 든 게 부족해서, 아직은 든 게 부족해서 걔를 갖다가 활용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오래 해서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혹은 머릿속에 그래도 좀 든 게 있거나 설명을 들었을 때 이해가 너무 잘 되는데 나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하는 친구는 이런 거지. 한 문제를 바라봤을 때 내가 너무 어떠한 특정한 풀이 하나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뭐가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하면서 그 한 문제에 계속해서 매몰되어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얘들아, 시험을 보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처럼 몇 시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몇 분 드릴 테니까 풀어보세요 라고 했으면 여러분들은 그 제한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것과 풀 수 없는 것을, 오래 걸릴 것 같은 것과 아예 내가 모르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것도 여러분들의 실력이야. 근데 그 구분하려면 당연히 머릿속에 든 게 일단 있어야 됩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결론적인 건 어쨌든 머릿속에 뭔가를 더 많이 채워 넣어야 내가 지금까지 준 시간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문제들을 읽어보고 끄적끄적 거릴 수 있었어. 머릿속에 든 게 있어야. 알겠냐? 자, 275번부터 갈게요, 여러분. 자, 아마 대부분이 맞았어야 정상이야, 얘는. 맞았어야 정상이야. 근데 얘가 지금 4개의 점이 한 원 위에 있으래지, 얘들아. 맞냐? 그러니까 내가 원의 방정식을 구할 거야. 그러니까 x제곱 y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쓰는 거 맞아요? 그쵸? 그래 놓고 우리는 여기 주어진 4개의 점을 갖다가 다 지나도록 쓸 것인데 얘는 아직 얼마인지 k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요 3개의 점만 대입할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4,0도 한번 넣어보고요. 여기다가 1, 마이너스 5도 넣고 5,3도 넣어서 식을 갖다가 쓰시고는 0, 식을 갖다가 쓰시고 0, 0 해서 이 3개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연립을 해보시면 됩니다. 알겠나요? 연립을 할 때는 미지수를 어떻게 해야 돼? 소거해 줘야 돼. 그러니까 지금 A라는 문자와 B라는 문자와 C라는 문자가 얼마인지를 모르는 상황이니까 요 3개 중에서 한 개의 문자를 소거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연립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나요? 나머지는 계산으로 넘어갈게. 자, 그 다음 279번이에요. 279번. 중심이 요놈이랑 중심이 같고 마이너스 1,3을 갖다가 지나래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중심을 체크할 수 있지. 2차항의 개수가 둘 다 1, 1이니까 바로 중심의 좌표를 2분의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6, 2분의 여기 마이너스 0. 아무것도 없으니까. y 개수 아무것도 없으니까 0이다. 자, 그러니까 중심의 좌표를 바로 뭐라 쓸 수 있냐면 3,0이라 쓸 수 있고요. 그러면서 점 얘를 갖다가 지나주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중심이 3,0이면서 반지름이 얼만진 모르는 이러한 원의 식을 세울 것이고 얘가 마이너스 1,3을 갖다가 지나니까 대입해주면 되죠. 그래서 x값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넣어주시니까 얘는 16이고 9. 그래서 r제곱이 25가 돼서 반지름 r값 5예요. 그러니까 원의 넓이는 얼마? 파이 r제곱해서 25파이. 괜찮겠니?
그 다음 넘어가서 284. 284. 일부러 조금 어려운 걸 한번 줘봤는데 확인해 볼까? 자, 방정식 요놈 이 원을 나타낸대요. 그럼 아까 내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던 그 내용이네. 그치? x제곱의 개수가 1이고요. y제곱의 개수도 1이니까 바로 원이 될 조건을 쓸 수 있어요. 자, 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루트 안에 있던 그 식이 양수여야 했다. 그 식이 아까 공식에서 뭐였냐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c 이거 기억나세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요만큼이 우리가 보고 싶은 대문자 a라는 거고 요만큼이 대문자 b가 될 것이고요. 여기 있는 요 상수를 c라고 써서 계산해주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계산해주면은 자, 여기 대문자 a를 제곱할 거니까 나는 얘를 갖다가 4의 a 플러스 1의 제곱 쓸 거고요. 그 다음 여기에 있는 태호야 눈에 초점이 없어. 이 b를 갖다가 제곱할 거니까 여기다가 36a의 제곱을 쓸 거고 그 다음 빼기의 4c를 쓸 거니까 빼기의 4에다가 c라는 게 11a 제곱 마이너스 7이니까 쓰고 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이 방정식을 풀어주면 돼요. 부등식을. 됐나요? 자, 전개할게요. 여기서 4a 제곱 나오고 36a 제곱 나오니까 이거 더하면 40a 제곱이거든.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44a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a 제곱이 하나 남아있고요. 그 다음 여기서 2a 나오죠? 이 가운데에서 2a 나오고 얘랑 만나니까 8a야. 근데 여긴 더 이상 나머지 a가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8a라고 쓸 거고요. 상수를 보시면 여기서 1 나오는데 얘 만나니까 플러스 4고요. 그 다음 여기서 플러스 28 나오지? 그러니까 플러스 얼마라고 쓰면 돼요? 32. 이게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얘 a에 대한 몇 차 부등식? 2차 부등식을 풀 것이고 음수 그지 같으니까 양변에다가 뭘 나눠요? 마이너스 4a로 나눠주면은 부등호 방향 바뀌면서 나오는 거 가능? 인수분해 해주시니까 a 빼기 4 여기는 a 플러스 2가 되어서 0보다 작더라. 야, 이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무슨 축 그려서 풀어야 돼? a축 그릴 거지? a축 그리고 얘 a에 대한 2차 함수지? 그쵸? 마이너스 2라는 것과 4라는 게 찍혀서 아래로 볼록 함수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요. 보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0보다 작은 거 구할 거니까 0보다 작은 부분, 요 밑에 부분 체크해주면 될 거다. 보이냐? 그러니까 a 값은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다? 4까지.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요? 네, 그래서 a 값이 이렇게 나왔어, 얘들아.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두 번째로, 빨간색으로 쓸게. 두 번째로 지금 이랬을 때 넓이가 최대인 반지름이래요. 그쵸? 얘들아, 넓이가 최대이려면 당연히 반지름이 뭐가 되면 돼요? 반지름이 최대면 되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반지름 구하는 공식 바로 갑시다. 반지름 구하는 공식 바로 갈게요. 2분의 루트에 여기가 a제곱 플러스 b제곱 빼기 4c 요게 바로 반지름이었지.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여기 위에 썼던 a제곱 b제곱 4c라는 게 이 결과였잖아. 이 결과. 이 결과. 얘였죠? 맞나요? 아, 나는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결국 뭘로 관찰할 거냐면은 a제곱 빼기 이걸로 써야겠다. 이걸로 쓸게, 얘들아. 이걸로 쓸게요. 이거. 여기는 우리 바꿨잖아. 요 위에 걸로 쓰시면 결국 우리는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32 얘가 뭐가 되면 되냐면 최대가 되도록 만들면 되겠구나. 괜찮나요? 이게 반지름에 해당하는 분자잖아, 얘들아. 보여? 그럼 얘가 최대여야 하니까 2차 함수 그려주면 되지. 위로 볼록인 2차 함수일 거야. 최고차항 계수 음수라서. 그러니까 최대는 여기일 거니까 대칭축 구해주시면 2a분의 마이너스 b 쓰는 거 보여요? 그러면 2a분의 마이너스 8분의 마이너스 b니까 이렇게 돼서 a 값이 얼마일 때라는 거? 1일 때라는 겁니다. 됐습니까요? 자, 그래서 a에다가 1을 대입해서 반지름을 계산해 주면 됩니다. 됐나요? 돼요? 네, 이 계산 마무리하세요. 이런 문제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거다.
이런 문제를 맞추면 내 기준에서는 남고는 100% 2등급 안에 들어가고요. 여고도 2등급 안에 무조건 들어가요. 거의. 남고 애들이 조금 더 수준이 지금 전반적으로 거기가 좀 더 낮거든 지금. 평균을 재보면. 이 정도만 잘해도 돼요. 알겠나요? 넘어갑시다. 290 아니지. 285 안 했구나. 이제 누워서 껌 먹기. 껌은 쉽잖아. 누워서 떡 먹기는 불편하잖아. 이해가 안 되는, 너네 국어쌤한테 여쭤보면 안 돼? 왜 누워서 떡 먹기가 쉬운 건지 좀 알려달라고 그래봐. 아니야, 헛소리야. 그냥 수업할게. 285번. 중심의 좌표가 A, 5고요. Y축에 접한대죠. Y축에 접하니까 이렇게 접하는 거 두 개의 원이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쵸? 자, 어딘지는 모르겠어. 근데 얘가 몇 도 지나요? 1,7도 지나요. 야, 그러면은 1,7 지나는 거니까 1,7은 대충 요런 데 있을 거거든? 맞아? 그러면서 Y축에 접해야 되니까 요런 식의 원이 그려져야 되는 거 맞으세요? 요런 식의 원? 아이고, 미안. 요런 식의 원이 돼야 되는 거 맞아?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됐냐? 1,7 더 이렇게 그릴까? Y축에 접하면서 1,7 대충 지나도록. 이해가 됐어? 자, 그럼 여러분들은 요 원의 중심의 좌표를 계산할 수 있어요. 중심의 좌표를 내가 A, B라고 둘 거고, 그러면 길이가 요만큼이 지금 A가 되고요. 요만큼이 지금 B가 되는 상황이지. 자, 그럼 대답해보자. 반지름 얼마세요? 반지름 A네요. 맞나요? 맞나요? 네. 근데 문제에서 중심의 좌표 A, 5를 쓰니까 B값 5라고 그냥 쓰면 끝나버리고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쓰시면 중심이 A, 5에다가 반지름 A니까 반지름 제곱. 가능? 근데 문제에서 1,7도 지난다고 했으니까 1,7 대입해주면 1-A의 제곱, 여기는 7-5의 제곱이니까 4가 A 제곱. 이거 풀어주면 A 값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오겠죠? 됩니까? 이거 학처에서 다 보내줄 거야. 당연하지. 디지털 세상이잖아. 디지털. 진짜 옛날에는 어떻게 학원 선생님들이 수업을 했나 몰라. 자, 원 요놈이 있어요. X축, Y축이 동시에 접한대요. 그쵸? 자, 그럼 확인합시다. 중심 2, A 가능? 가능? 반지름 하고 쉴 테니까 얘들아 좀만 집중해줘. 2분의 루트에다가 제곱 할 거니까 16에다가 4A 제곱도 나오고 마이너스 4C, 요게 C니까 마이너스 4배를 해주면 마이너스 40 플러스 4B 요렇게까지 마무리를 지어주면은 요게 반지름이겠다. 괜찮니? 자, 근데 우린 알아 얘들아. X축이랑 Y축이랑 동시에 접하지. 동시에 접하지. 그치? 그러면은 요 놈이랑 절대값 했을 때 같겠지. 절대값 했을 때 같겠지. 맞냐? 그러니까 2랑 마이너스 A랑 절대값 했을 때 같아야 돼. 근데 얘가 지금 2잖아. 그럼 마이너스 A의 절대값 한 게 2니까 마이너스 A는 얼마일 수가 있어요? 애초에 2거나 마이너스 2 가능. 천천히 푸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우리 A 값은 뭐라고 쓰면 돼요? 2 아니면 마이너스 2인데 문제에서 양수 A라 했으니까 A값 2라고 채택. A값 2니까 반지름도 계산이 되셔. 루트에 16에다가 플러스 40 마이너스 4B. 됐죠? 그래서 반지름 마저 쓰시면 루트에 여기가 72 빼기 4B 됐나요? 너 롤러코스터 타냐? 어? 됐어요? 됐죠? 네. 어떻게 풀 거야, 마지막? 다 했는데. 반지름 값이 얼마예요?
그쵸. 반지름이 2잖아요. 왜 반지름이 2죠? X축, Y축이 동시 접하는데 양수값 그냥 반지름이라 쓰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값이 얼마일 거다? 2일 거다. 그래서 루트에 72 빼기 4b가 넘어가서 4니까 얘를 루트 16이라고 써서 그냥 계산할게. 그럼 루트 안에 끼리 같으니까 넘기고 넘겨주면은 56이 4b가 되어서 b 값이 얼마가 돼요? 14. 그래서 a 더하기 b 해주시면 얼마다? 오! 틀렸다. 근데 저기서 왜 마이너스 40 플러스 4b인데 왜 플러스 40 마이너스 4b라 붙였어? 마이너스 4b니까 이거 아니야? 나 그건데 왜 저 빨간색 글씨였잖아. 플러스 40 마이너스 4b. 빨리 말해주지. 다시 얘들아. 얘는 2분의 루트에다가 여기 바꿔야 되지 얘들아. 여기 정신 나갔네요. 마이너스 40 플러스 4b니까 어쩐지 숫자가 좀 크긴 하더라. 그럼 여기는 4b 빼기 8이 남거든. 근데 아까 반지름의 길이가 2라고 했으니까 요 길이를 2라고 써서 루트에 4b 빼기 8이 4구요. 16으로 계산할 거니까 얘가 16이라서 b 값을 갖다가 6이라 쓰면 되겠네요. 되셨나요? b 값 6이고 a 값 2인 거니까 더하면 얼마? 8. 되겠니? 넘어가서 305번.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랍니다. 얘들아, 원이랑 원이 지금 만나서 뭘 만들었단 소리야? 공통현을 갖다가 만들었단 소리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원을 갖다가 0,3 반지름을 루트 15 쓸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놈을 갖다가 4,0 반지름의 길이를 루트 20 쓰는 거 괜찮지? 공통현이라는 것은 왼쪽 원에서도 현이고 오른쪽 원에서도 현인 이러한 것일 거고 그놈의 길이니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의 길이를 계산해 주면 돼요. 맞나요? 네. 일단 알 수 있는 것들 체크할 거야. 원이니까 반지름 당연히 체크해야 돼서 이렇게 연결한 게 얼마다? 루트 15다. 저렇게 연결한 건 얼마일 거다? 루트 20일 거다. 그리고 중심 나왔으니까 얘네도 뭐 해볼 수 있어? 연결해 볼 수 있지. 그럼 연결하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니까 얼마 나와요? 5 나오는 거 보이세요? 4,0이랑 0,3 사이의 거리요. 맞나요? 그쵸? 자, 이랬을 때 얘들아 공통현이니까 요 전체의 길이를 구하랬는데 아까 쌤이 뭐라 했냐면 현이면 길이를 무조건 반띵해서 몇 배 해라? 2배 해라라고 했어. 그럼 나는 요 반띵 길이만 구하면 되지. 그치? 길이 어떻게 구할 거야 이거? 길이 어떻게 구할래? 5 맞냐고 이거? 4,0이랑 0,3 아니야? 그럼 16 더하기 9니까 괜찮지? 응. 얘들아 요 길이 어떻게 구할래? 어떻게 구할래? 맞은 친구 아무도 없나 보네? 이현이 맞았어? 강희는? 가윤이? 얘들아, 요 길이 구하는 게 일단은 뒤에 선생님이 어차피 개념 하나 더 해줄 건데 여러분들 알고 있는 식 중에 이 공통현의 방정식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원의 방정식 하나 쓰고 원의 방정식 하나 써서 K 붙이는 거 기억나? 근데 직선이니까 K 값이 얼마인 거? 마이너스 1인 거 쓰면 이 공통현의 방정식 나오지. 그럼 요 방정식 나올 거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계산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한 거 보여요? 맞아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나는 뭘 구하러 갈 거냐면 공통현의 방정식 구하러 갑시다.
이거 쉬는 시간 끝나고 어차피 개념 한 번 더 정리해 줄 건데. 자, 왼쪽에 있는 식 얘를 갖다가 먼저 쓰시면 얘는 x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 빼기 15는 0이라는 식이고, 얘는 x 빼기 4의 제곱에 y제곱 빼기 20은 0이라는 식이에요. 한쪽에다가 마이너스 하나 붙여서 k값 붙일 때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하나 붙여서 계산을 해보시면은 이 주어진 식이 x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 빼기 15랑 빼기에 요 식을 써줄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x 빼기 4의 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0 이렇게 계산해 줄 거라고. 보이냐 얘들아? 그럼 여기 x제곱이랑 여기 x제곱이 빼기로 지워지는 거 보이지? 여기도 y제곱, 여기도 y제곱 빼기로 지워지는 거 보이지? 자, 나머지 계산할게. 일단 여기는 요 위에는 x1창이 없으니까 밑에서만 x1창을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8x 나오고, 얘 있으니까 무슨 x? 플러스 8x. y1창 보시면 여기서 6y 나와요. 마이너스 6y. 여기 y1창 없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6y 그대로 쓰실 거고요. 그 다음 상수를 보시면 여기서 9 빼기 15니까 마이너스 6이 위에 있네. 그쵸? 그쵸? 그리고 밑에는 숫자 얼마인지 볼게. 16 이하니까 얼마 나와? 마이너스 4지. 괜찮냐? 근데 우리는 여기서 얘를 뺄 거죠?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 보이나요? 아, 그러니까 요 직선의 방정식은 4x 빼기 3y 빼기 1은 0이었다는 거야. 됐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요 놈은 바로 뭘로 구할 거다? 점직거를 이용해서 길이를 계산할 거고요. 마지막에 무슨 고라스 쓰시면 돼요? 그치? 요 삼각형에서 무슨 고라스?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이용해 주시면 현의 길이 나오겠네요. 이해됩니까? 됐나요? (311) 두 문제 남았네. 자, 원 요놈이랑 직선 요놈의 두 교점을 갖다가 A, B라 했을 때 A, B 길이 구하래요. 원 대충 그리세요. 중심의 좌표가 1,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야. 이 직선 뭐 대충 그려. 교점 A, B. 얘가 전형적인 현의 길이 구해달라는 소리겠지. 그치? 중심에서 뭐 할 거야? 수선의 발 그릴 거죠. 맞으세요? 네. 그리고 연결해서 이것도 쓸 거야. 반지름의 길이 2니까 얘 2고요. 이 직선의 방정식은 x 빼기 y는 0이었으니까 여기 빨간색 빗금에 해당하는 길이는 요 점 1, 마이너스 1과 요 직선까지의 거리가 되시니까 루트 2분의 1 플러스 1 절대값 점집거 쓰는 거 보였나? 1, 마이를 여기 집어넣었잖아. 절대값에서. 맞죠? 그러니까 거리가 얼마예요? 루트 2가 돼요. 아, 너가 루트 2였구나. 그럼 피타고라스 이용해주면 마지막 얘는 얼마가 돼요? 얘도 루트 2인 거 보여요? 그럼 저쪽 길이도 루트 2일 거니까 결국 선분 AB 길이는 2루트 2. 됐나? 라스트 321번. 맞으신 분? 나머지는 못 풀었나? 뒤까지? 자, 3,5에서 저기 원까지 그은 접점을 갖다가 Q라 했대요. 아까 개념 설명했을 때 했던 거 그대로 나왔어. 2,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2지. 근데 P라는 점이 저 바깥에 있어서 접점까지 딱 연결해서 그 점을 Q라 하고 요 PQ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다. 그러면은 중심에서 당연히 연결할 거니까 무슨 직? 수직. 반지름 체크. 2루트 2. 중심에서 연결하는 건 기본 예의, 매너. 맞지? 연결해 줬으니까 아,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쓰니까 얘는 1 더하기 16이니까 루트 17 가능하냐? 그러니까 마지막 뭘 이용해주면? 피타고라스 이용해주면 얘는 17 빼기 제곱 8이니까 루트 해서 루트 얼마야? 9라서 3. 됐나요? 아까 했던 거랑 똑같지 얘들아?
네, 이런 시나리오로 문제가 적용이 될 거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지금 48분이거든. 자, 2시에 시작을 할 거고요. 두 친구는 가세요. 알겠죠? 내가 오늘 하는 내용 올려줄 테니까 봐. 뒤에 원방 마무리할 거니까. 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쉽시다. 오늘 지금 잠깐만 끄고. 2시까지는 와야 돼, 얘들아. 그래도 낚이니? 뛰어나는 것보다 나가는 게 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볼 거예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 그러니까 원이랑 원이 이렇게 교점을 갖다가 만들어요. 그래서 요 교점이니까 두 점 만나는 거 보이지? 그래서 요 두 점을 갖다가 지나는 도형 중에는 이렇게 생겨먹은 뭐도 있냐면 직선도 있었겠지. 맞니? 직선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이러한 원들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원, 뭐 뎁다 큰 원, 뭐 이런 것들 등등등 있었겠지. 이해됐냐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이 도형의 방정식에 대해서 어떻게 쓸 거냐면 C1이라는 것을 X제곱, Y제곱 그냥 일반형으로 쓸게요. 이렇게 나오고 요 C2라는 원을 갖다가 얘를 갖다가 뭐 X제곱, Y제곱, A 프라임 X, B 프라임 Y, C 프라임은 0 이렇게 써볼게.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저 도형의 방정식을 어떻게 쓰냐면 한쪽에다가 반드시 뭘 붙인다? 한쪽에다 뭘 붙여요? K를 붙여서 쓰는 거. 과거에 설명했으니까 이유는 설명하지 않을 거야. B 프라임 Y, C 프라임 이렇게 쓰는 게 바로 저 도형을 나타내는 식이고 그 중에서 K 값이 뭐일 때랑 뭐일 때로 나뉘어요? K 값이 마이너스 1일 때랑 K 값이 뭐가 아닐 때?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요 두 가지로 나뉘어요. K 값이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생각을 해봐 얘들아. 마이너스 1 넣어주니까 X제곱이랑 Y제곱이 여기 있는 놈들이랑 지워지지. 2차식이 지워진 거 보이지? 그러니까 몇 차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 1차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생겨먹은 직선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가 바로 공통현이라는 것의 방정식이 됩니다. 요 파란색의 방정식이 될 거라고. 1차식이니까. 됐니? 그 다음 K 값이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어차피 여기 X제곱 계수, Y제곱 계수가 얘네랑 만나서 지워지질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전히 뭐가 될 거냐면은 원의 방정식이 될 거예요. 원의 방정식이 될 거야. 근데 K 값이 마이너스 1이 아니니까 여전히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아니 모르니?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원이 되는 거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렇게 빨간색 원, 이렇게 빨간색 원처럼 되게 여러 가지의 원을 나타내는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은 C1과 C2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원을 나타내는 식이 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얘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 얘들아. 알아듣겠냐? 알겠냐? 이 내용 모르면 안 돼요. 이거 직선의 방정식에서도 비슷한 거 했었죠? 그쵸? 직선의 방정식 하나 쓰고 직선의 방정식 하나 써서 한쪽에 K를 붙이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 다 나온다고 했었죠? 기억나시죠? 웃기만 하면 안 돼. 기억나니? 괜찮나요? 네, 이 내용을 반드시 기억을 합시다. 자, 원위의 점과 직선의 거리 최대 최소 내용 볼 거야. 아마 아는 내용일걸? 원이 이렇게 있는데 직선이 하나 지나가요.
근데 원 위의 점 P라는 게 있어. 요 원 위의 점, 어떤 점 P 같은 게 막 요렇게, 뭐 저렇게, 뭐 요렇게 막 이렇게 있었을 거라고. 됐니? 그리고 직선. 내가 지금 그린 직선 L이에요. 요 사이에 거리를 쟀을 때 제일 큰 값과 제일 작은 값을 우리가 고려할 수 있었단 말이야. 자, 근데 그 기준이 뭐가 되냐면 원은 항상 중심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중심에서 먼저 거리를 생각할 겁니다. 그럼 중심에서 직선 L까지 거리를 계산해 보면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요 파란색 길이를 구할 수 있죠. 됐나요? 근데 우리는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고 싶은 게 아니라 원 위의 점과 요 직선까지의 거리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P가 얘라면 이렇게 연결한 이 길이를 구하고 싶거나 이렇게 연결한 이 길이를 구하고 싶거나 아니면 저렇게 연결한 이런 길이를 지금 구하고 싶은 거라고. 그 중에서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걸 구하고 싶은 거야. 됐냐? 그럼 얘들아, 요 파란색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가 파란색 길이잖아. 제일 짧은 점은 당연히 요 중심에서 반지름만큼 이쪽으로 넘어왔을 때 얘가 제일 짧은 거리 되지 않겠어? 이 직선으로 반지름만큼 제일 가까이 온 거잖아. 괜찮냐? 그러니까 바로 요만큼의 거리가 무슨 값이 돼요? 최소값이 될 거고요. 괜찮나요? 네, 그리고 여기 반지름만큼 더 넘어갔을 때 나오는 요 P에 대해서 요만큼의 길이가 바로 최대값이 될 거라는 거 느낄 수 있겠어요?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인 D를 잘 파악하셔야 돼. D는 뭐라고요? D는 뭐라고요? 중심과 누구까지의 거리야? 그치, L까지의 거리니까 이거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잘 계산하시고 반지름만큼 빼주면 제일 짧은 곳, 반지름만큼 더해주면 제일 먼 점이 될 거라고. 이해가 됐니? 됐니? 자, 그럼 쌤이 여기서 문제를 하나 좀 바꿔볼게. 자, 제일 짧은 거리가, 자, 위 문제에서 위 상황에 대해서 거리의 최소값이 4예요. 그리고 최대값이 9라고 해봅시다. 10이라고 할게요. 됐나요? 됐어요? 그랬을 때 원 위의 점 P에서 L까지의 거리가 정수가 되는 P의 개수를 물어봅시다. 점 P의 개수를 갖다가 좀 물어볼게요. 됐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최소값이 4니까 요 조그만한 길이가 4고요. 최대값이 10이니까 요 빨간색 제일 긴 거리가 10이란 소리야. 근데 우리는 거리를 쟀을 때 무슨 수가 되고 싶어요? 정수가 되고 싶어요. 야, 그럼 제일 짧은 게 4니까 그 거리를 계산했을 때 제일 짧은 게 4고 제일 긴 게 10이잖아. 그럼 중간중간에 거리가 얼마짜리인 점들이 있었겠어? 5짜리인 점도 있고 6짜리인 점도 있고 7, 8, 9짜리인 점도 있었겠지. 아, 요 중간에 5, 6 해가지고 9까지의 거리들이 다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럼 그때 P라는 것은 몇 개씩 있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자, 봐봐요. 거리가 4짜리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딱 유일무이하게 누구밖에 없어? 요 파란색 P 한 개밖에 없지. 파란색 P 한 개밖에 없죠. 이해되니? 그치? 제일 먼 거리도 누구밖에 없어요? 저 빨간색 P, 얘밖에 없는 거 보여요? 괜찮나요? 근데 얘들아, 중간에 있는 거리 5부터 9까지는요 어떻게 나올 거냐면 잘 봐. 거리 4짜리가 한 개였어. 이게 제일 짧은 값이었어. 근데 P를 갖다가 약간 이쪽으로 옮겨주면 이렇게 했을 때 거리가 얼마짜리? 4보다 좀 큰 거 생각할 수 있겠지. 내 말 이해되냐? 거리가 좀 더 이 파란색보다 이 파란색 점선이 좀 더 길어졌잖아. 그러니까 거리가 5짜리인 거 이렇게 있겠지. 근데 여기만 있을까?
저 반대편도 있겠지? 이렇게 넘어가서 이쪽에 있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 길이 5짜리는 몇 개 있어? 2개. 같은 논리로 6짜리도 몇 개 있겠어? 조금 더 길게 만들면 거리 6짜리 만들 수 있겠지? 얘도 2개. 딱딱해서 마지막 거리 9까지도 몇 개? 2개가 있을 거야. 이해가 되셨니? 자, 그러니까 이 토탈 개수를 생각을 해 보시면, 자, 5부터 9까지는 다 2개씩이지? 그치? 그럼 5부터 9는 숫자가 지금 몇 개야, 얘들아? 5개 보여요? 5, 6, 7, 8, 9? 그 5개마다는 다 2개씩 등장하고 4짜리 1개, 10짜리 1개니까 더하기 1, 더하기 1 가능해요? 그러니까 총 몇 개가 가능해? 2개, 12개. 12개의 P라는 점이 있을 거라고요. 이해됐냐?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올 거다잉. 한 문제 정도는. 알겠니?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됐죠? 자, 마지막이야. 접선의 방정식 내용을 갖다가 합시다. 접선의 방정식. 자, 첫 번째로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것부터 볼게요. 중심이 0,0, 원점이 좀 중심입니다. 아주 위치가 예쁜 곳에 있는 원이죠. 자, 그 원에 대해서 첫 번째, 기울기가 m이 되는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볼 거야. 그럼 얘는 공식이라서 외우고 있어야 되거든. 그 공식이 뭐였냐면 y는 mx 풀마 r에 루트의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썼더라. 이렇게 썼더라. 외우세요. 외우세요. 공식이에요. 중심이 몇 콤마 몇일 때? 0,0일 때 기울기가 나오면 이러한 공식으로 바로 접선 만들 수 있어. 기울기 m 숫자 나올 거니까 숫자일 거고 여기도 숫자일 거고 반지름 나왔겠지 당연히. r도 숫자일 거예요.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 한 번에 쓸 수 있어. 됐냐?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것도 있었냐면 원 위의 점을 하나 줘요. A, B에서의 접선을 갖다가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지금 A, B라는 점이 있어서 여기서 접선을 이런 식으로 그려보겠다라는 소리라고 얘들아. 이해됐니? 그럼 요거 말하면은 떠오르는 거 있지 않냐? 파란색 구하는 거 떠오르는 거 있지 않냐? 스르륵 녹이는 거. 스르륵 녹이는 거 기억나요? 자, x제곱이니까 얘를 x 곱하기 x, 얘를 y 곱하기 y로 봐서 접점의 x좌표를 그 x 하나에 넣어주고 y좌표를 y 하나에 넣어주자고. 그러니까 식이 어떻게 나와요? ax by는 r제곱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내 말 이해했니? x 더하기 y는 r제곱인데 여기에 a 넣고요. 여기에 b 넣겠다고요. 지금. 납득됐어?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저 접선의 방정식도 구할 수 있고 요 접점이 주어지는 경우에서만큼은 한 가지 조금 더 유의해야 할 게 있는데 어차피 요 A, B라는 게 원 위의 점이잖아. 원 위의 점이지. 그러니까 요 원의 방정식에 대입하면 성립을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네? 하죠? 라고 한 거야? 그래요. 해요.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R제곱. 뭐 하면 성립한다? 그치. 대입하면 성립한다라는 것도 얘들아 절대로 잊지 말아주세요. 알겠나요? 얘만 구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간혹 가다가 풀다가 막힐 때가 있을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이 정보를 반드시 꼭 활용을 해야 돼. 괜찮겠니? 두 번째. 이제는 얘들아 중심이 이동해요. 중심이 m, n이라고 하고
반지름을 갖다가 R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렇게 생겨먹은 원의 방정식은 여러분들 세울 수 있어요. 중심이 M, N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이니까 R제곱. 됐지? 자, 이러한 원의 방정식에서도 우리는 기울기가 M짜리인 접선의 방정식을 생각을 해볼 겁니다. 이젠 중심이 얘들아 바뀌었으니까 얘도 따로 기억을 해줘야 돼. 자, 근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쌤이 쓰고 싶은 저 내용은 공식이 없어요. 공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은 이렇게 접근합니다. 일단은 기울기 m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y는 mx로 시작하겠지. 근데 y절편 지금 알아볼라? 모르니까 이렇게 k라고 일단 설정할 거예요. 괜찮나? 그럼 얘는 지금 내가 뭘 쓰는 거냐면 기울기 m짜리인 직선만 쓴 거야. 그렇잖아. 기울기 m짜리인 직선, k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직선만 쓴 건데 그 직선이 무슨 선이 되고 싶어서? 접선이 되고 싶죠. 다시 기억해들아. 나는 원에서 기울기 m,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겨먹은 기울기인 접선을 구하고 싶다고. 그럼 그 접선이 여러분이 보다시피 이렇게 생기는 거 하나랑 저렇게 생기는 거 이렇게 두 개 있었겠지. 얘를 찾고 싶은 건데 공식이 없으니까 그냥 일단 mx 기울기 m 쓰고 k라고 해갖고 둘 거라고. 그럼 얘는 기울기가 m짜리인 무수히 많은 직선들이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이 직선이 뭐가 되고 싶으니까? 접선이 되고 싶은 거니까 이것이 접선이 되어야 하니까 접선이려면 원이랑 직선이 몇 점에서 만나야 돼? 접선이면 한 점에서 만나지? 맞니? 접선이려면 우리는 원과 직선의 무슨 관계를 쓴다? 원과 직선의 무슨 관계를 쓴다? 위치 관계를 쓸 거라고요. 됐어요? 그러니까 요 직선을 원에다 대입해서 판별식은 0이라는 걸 쓰던가 아니면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어떻게? 같게끔 쓰던가. 듣고 있는 거겠지? 또 나만 하는 거 아니겠지 얘들아? 중심이랑 반지름이랑 같던가. 그 내용을 써서 우리는 K 값을 갖다가 계산하실 겁니다. K 값 도출. 알겠니? 그럼 K 값 나오시면 접선의 방정식 완성이 될 거라고. 괜찮겠냐? 공식 없다 했어. 무조건 이렇게 갈 거야. 알겠니? 두 번째. 마찬가지로 뭐가 나오겠어요? 접점 A, B가 주어질 거예요. 얘처럼 어떤 접점이 주어질 거야. 접점은 공식이 무조건 생겨요. 어떻게? 스르륵 뭐 하면 돼? 녹이면 돼요. 스르륵 녹입시다. 녹일 거니까 자, x 빼기 m이 두 개였어요. 근데 녹여서 x 자리에 뭘 대입할 거야, 민수야? A 대입할 거지? 그러니까 A. 녹이라고. X에 A 대입한 다음에 불러. A 플러스 M? 정신을 차려라. A 빼기 M. 제곱 아니다. 나머지는 대입 안 했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 맞아? 지금 녹이는 거 이거 괜찮아? 또 저 Y쪽도 녹이시면 B 빼기 N에다가 Y 빼기 N 이렇게 쓰면 되겠지? 얘들아, 식이 복잡해 보이겠지만 어차피 원의 방정식 M, N, R 다 있는 숫자일 거고 접점 줬을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M과 N과 R, A와 B가 다 숫자예요.
A 빼기 M도 숫자일 거고 M도 숫자, B 빼기 N도 숫자, N도 숫자, R도 숫자.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알겠나요? 알겠어요? 네, 이거 찍으시고 마지막 하나 더 갑시다. 너 졸리면 나가. 지금 뭐야? 찍는 거야? 아, 어우, 내 무릎 관절. 아. 됐어? 라스트. 진짜예요? 뭐가요? 진짜 라스트예요? 아까 마지막이래. 그러니까요. 아, 접선이 마지막이야. 이 접선 내용이 마지막이고 접선의 마지막이라고 진짜로. 에휴? 원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에 대해서 볼 거예요. 얘들아, 지금 접선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했거든? 중심이 이럴 때, 요럴 때로 나눴고요. 그쵸? 그때마다 기울기가 주어지는 경우와 접점이 주어지는 경우로 나눠서 봤지. 근데 지금은 아예 다른 얘기를 할 거야. 기울기도 모르고요. 접점도 몰라요. 어떤 상황이라고? 원 밖에서 접선을 그릴 거야. 원이 이렇게 있고 원 밖의 이러한 점에서 이렇게 뭘 그릴 거라고요? 접선을 그리실 거라고요. 원 밖의 점 P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릴 거야. 이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구해 볼 겁니다. 얘 되게 쉬워요. 원 밖의 점 뭐 이렇게 주어졌겠지. 몇 콤마 몇이라고 세팅을 해줄 거야. 오케이? 그리고 원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뭐 중심이라던가 반지름 이런 것들도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됐어요? 자, 나는 어떤 아이디어를 쓸 거냐면 잘 듣자. 어차피 P라는 점을 지나는 접선을 생각할 거잖아요. 그치? 근데 나는 이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얼마인지는 모르거든? 그치? 근데 지나는 점은 누군지를 알지? A, B인 거 알잖아. 그러니까 나는 저 생각이 A, B를 지나는 기울기가 얼마인지 모르는 직선들을 여러 개 생각할 거예요. 직선들 여러 개 있겠지? 그 중에서 우리는 뭐 하는 상황을 연출시키면 돼? 접하는 순간을 연출시키면 돼. 자,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건 첫 번째, Y는 기울기 모르니까 두시고 A, B 지나서 이렇게 설정을 할 거야. 얘는 지금 뭐냐면 딴 건 모르고요. 몇 콤마 몇을 지난다? A, B를 지나는 그냥 직선을 갖다가 만들 거예요. 됐어요? 그럼 그 직선, M이 아직 얼마인지 모르니까 기울기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직선이 나타날 수 있지.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다 안 나와? 두 번째, 1번의 직선이 이제 무슨 선이 되면 돼요? 접선이 되면 되죠. 접선이 되면 되지. 그러니까 나는 Y는 M의 X 빼기 A 플러스 B라는 요 직선 얘가 원과 뭐 하도록? 접하도록 쓸 거니까 다 안 나오네. 원과 접하도록 쓸 거니까 우리는 뭘 쓰시면 돼요? 원과 직선의 무슨 관계? 위치 관계. 대입해서 판별식. 판별식이 얼마인 거?
0인 거. 혹은 점지 거를 쓰고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점지 거를 쓰고 그게 반지름과 같다 쓰던가. 알겠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m 값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럼 m 값을 아시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기울기도 알고 문제에서 좌표 a, b 얼마인지 줄 거니까 직선의 방정식이 다 완성이 된다고요. 알아듣겠니?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지금 내가 불러주는 문제들 체크하세요. 들어주세요. 저런 말 하고 기회 잡을 때만 진짜. 쉴까요? 시간이 길어져서 그래요. 문제 번호 체크하세요, 여러분. 번호 체크하세요. 네, 불러줄게요. 페이지 47쪽부터 피세요. 갖고 와야지. 페이지 47쪽에 문제 얘들아 체크해라. 298번. 298.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302. 그리고 뒤로 쭉쭉 넘어가서 페이지 52쪽에 326 안 했지 얘들 아까? 했어요. 했니? 327. 안 했어요. 이씨. 326, 327 두 문제 체크 잘하고 있지 얘들아? 뒤로 넘어가서 333 336 마지막 339 됐나요? 네, 푸세요. 네? 네? 푸세요. 내일까지 수능이 아니에요? 푸세요. 확인받고 가세요. 푸세요. 그리고 지우는 프린트 꺼내.